챗 GPT, 올트먼이 말하는 성공을 위한 13가지 법칙.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오늘은 챗 GPT, 인공지능의 창시자, 아버지 올트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챗 GPT는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그것과 비교할 만큼 큰 혁신을 가져온다고들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것인가? 우리는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만큼이나 세상을 통째로 변화시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저도 챗 GPT 깔아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장백TV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시도 지어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쓰고 싶었던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는데요. 신기하던데요. 이거 코딩해봐. 이 이야기로 소설 써봐. 오늘 날씨로 시 한 편 지어줘.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정말 이게 가능해?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수준급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에이 그 정도는 아닌데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성장 속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에도 엄청난 속도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챗 GPT를 만든 올트먼은 세계의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죠. 그 올트먼이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의 법칙 13가지 짧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능력을 J자 형태로 급격히 끌어올려야 한다. 굳이 J자 형태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스타트업, 창업, 여기에서는 이런 J자 형태의 사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스 구간이 필요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 그 이후에 급격한 상승. 자, 두 번째는 망상에 가까운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 중요하죠. 그냥 자신감이 아니라 망상에 가까운 자신감을 가져라. 살짝 미칠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죠. 나 자신을 믿어서는 될 정도가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알아야 돼요. 제가 일본에 유학 중에 엄청난 위기에 있을 때 비슷한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몰입을 할 때 엄청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그때 잠깐 느꼈던 망상에 가까운 자신감. 이 정도로 집중하면 내가 공중에 뜨고 싶으면 뜰 수도 있겠는데? 할 정도의 미친 자신감. 근데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 망상에 가까운 자신감을 가져라. 세 번째, 독창적으로 생각하라. 따라하는 것은 먹히지 않습니다. 비교 우위가 아니라 독보적인, 유일한. 이거는 말하기는 쉬워도 어떻게 하죠? 독창적인 생각 안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번째, 세일즈에 능통하라.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고 하더라도 외부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이 세일즈에 능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스티브 잡스를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IT 업계의 애플의 아버지 스티브 잡스는 엔지니어라기보다는 세일즈맨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엄청난 프리젠테이션의 능력,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사업 성장이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을 감수하라. 위험, 참 두렵죠.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할 때, 도전할 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60억 살 정도 되는 우리 지구의 나이에 비추어 보면 우리 한 명의 인생은 찰나라고 이야기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의 순간입니다. 그 찰나, 진짜 무서운 건, 진짜 두려운 건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 아닐까요? 위험을 감수하라. 여섯 번째, 집중하라.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죠. 문제는 어디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집중하라라고 하는 조언이 없어도 집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무엇을 향해 집중할 것인가? 그것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똑똑하고 근면하라. 자, 여기에서 똑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와닿지 않더라고요. 왜냐? 선천적인 것 같거든요. 자, 똑똑한 거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물론 학습으로, 공부로 좀 더 똑똑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천재성 같은 경우는 내 의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타고나지 않으면 똑똑하기는 힘든데, 두 번째, 근면하라.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한 게 그릇의 크기라고 한다면 근면한 것은 그릇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똑똑하지 않다면 그릇은 좀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근면하다고 한다면 작은 그릇이라도 가득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근면하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여덟 번째, 과감하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대담하고 과감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패의 끝을 상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할 수 있어요. 또 도전할 수 있고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끝을 상상하는 순간 과감하기 힘들어져요. 대범해지지 않습니다. 실패의 끝은 시작이고 시작의 끝은 성공.
이것만 상상하면 돼요. 9번째, 버텨라. 저는 작은 사업가든 큰 사업가든 이 이야기는 전부 공감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너무 공감해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엄청난 고통과 맞닥뜨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예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더라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버텨야 됩니다. 버티기만 하더라도 해결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지구력, 그 지구력을 가져야 되는데 지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 아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못 보셨다 그러면 제가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이 영상은 꼭 보셔야 돼요. 이 아이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그렇게 이기더라고요. 버텨라. 버티는 힘 중요하죠. 10번째, 어려운 상대가 되어라. 남들이 나를 볼 때 만만하거나 쉬운 상대 말고 저 친구만의 장점, 저 친구만의 특징,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한 개씩 갖추게 되면은 상대방이 나를 쉽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10번의 의도가 그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1번째,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타인의 행복을 바라고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장점들을 널리 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강력하고 단단한 네트워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이용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행복해지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부를 소유하라. 글쎄요, 무슨 뜻일까요? 부동산이건 지식이건 어떤 가치 있는 자원이건 소유하라라고 했어요. 누구나 원하죠. 미루지 말라는 뜻일까요? 혹시 이 11번 부를 소유하라 내용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내적 동기를 가져라. 나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 나 자신에게 대한 의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나 자신에 집중하자고요. 나에게만 집중할 시간도 비용도 돈도 부족한데 남 눈치까지 볼 시간 없잖아요. 이상 올트먼의 성공 법칙 13가지였습니다.